안녕하세요. 굿잡 아카데미 최온유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라이노 프로그램은 곡선 모델링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 다양한 시안 작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체를 만들 수 있는 모델링, 사실적인 빛 계산을 해주는 V-ray,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의 표현, 포토샵, 리터치 순으로 강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1강 라이노의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와 2D 라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라이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라이노는 곡선 모델링에 유리한 툴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나 실제 제품 설계 툴로도 적합하고요. 다음에 작업 방식이요. 라인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3D 모델링을 그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2D 라인의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와 2D 라인 명령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단축키 하나만 불러오고 시작해 볼게요. 강의에 첨부된 단축키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 텍스트 파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에 툴에 옵션에 알리어스에 임포트 로 불러오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볼게요. 먼저 멈추시고 다운받고 나서 다시 재생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툴에 옵션에 알리어스 보이시죠? 여기 알리어스 해서 임포트로 다운받은 메모장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캔슬 누르시면 안 되고 OK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단축키까지 불러왔으면은 우리가 먼저 라이노에 대해서 화면 전환을 알아볼게요. 화면 전환.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큰 화면으로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분할된 화면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뷰를 좀 알아볼게요. 왼쪽 위에 부분에 여기는 탑 뷰라고 해서 위에서 바라본 뷰예요. 위에서 바라본 뷰. 다음 아랫부분은 프론트 뷰, 앞에서 본 뷰. 다음에 라이트 뷰, 오른쪽에서 바라본 뷰예요. 퍼스펙티브는 3D로 바라본 뷰고요. 퍼스펙티브 뷰라고 해요. 그래서 탑 뷰와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뷰로 해서 3D 물체를 그려나가 볼 거예요. 우선은 탑 뷰에서 마우스를 우클릭 드래그 해보세요.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화면이 상하 좌우로 이동이 되고 있죠. 프론트 뷰도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상하 좌우로 이동. 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퍼스펙티브 뷰는 상하 좌우로 이동되지 않고 화면이 회전을 해요. 상하 좌우로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Shift를 누른 후에 하시면은 상하 좌우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휠 버튼이 있죠. 그래서 휠 버튼을 굴려 보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전환, 화면 이동 방법들을 알아보았고요. 탑뷰 이 부분을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일단은 탑뷰를 크게 해놓고 그려 볼게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같이 볼게요.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선택 방법을 알아보고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택하는 방법은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은 이 네모가 그려지고 있죠. 네모 범위 안에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은 선택이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지금 요 네모 안에 라인 하나가 걸쳐져 있죠. 그럼 라인 하나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그리면 점선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실선이 나오고 그러고 있죠. 요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기 시작하면은 점선이 나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를 하시면은 실선이 나와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점선, 실선, 점선, 실선. 그죠? 그래서 자, 점선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은 자, 어떠한 물체가 조금이라도 걸쳐만 있으면 네모 안에 범위 안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은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실선 선택 방법 왼쪽에서 오른쪽 선택 방법은요. 자, 선택이 안 되죠. 얘는 어떠한 물체가 전부 다 들어와야지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와야지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원들 빨간색 원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라인까지 선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지어볼 건데 명령어를 이제 처음으로 써볼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위에 보시면 커맨드라고 하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써볼게요. erase를 입력해 볼까요? erase 자, 그 CAD에서 erase죠. 우리 라인에서는 delete예요. 그래서 delete 입력을 해서 엔터 눌러 주실게요. 자, 그럼 제가 선택을 어떠한 라인 선택을 하고 delete 하시면은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단축키 지정을 erase 영어 2로 해놨어요. 그래서 자 라이노는 여기다가 어떠한 명령어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로 실행을 해서 명령을 줄 수가 있는 방식인데요. 물론 여기서 어떠한 물체를 지울 때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키보드에서 눌러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 명령어를 써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글씨를 쓰려고 이쪽에 클릭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 2를 쓰고 엔터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굳이 클릭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작업을 하다가 바로 영어 2를 쓰면은 여기 들어가요. 어떠한 글씨를 쓰면은 아무리 작업 중이더라도 일로 글씨가 들어가죠. 그래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영어 2,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은 지워지고 있죠. 지우개 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라인 제가 지웠죠. 이런 식으로 있었죠. 위에 있는 거를요 아래 것처럼 지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래처럼 되려면은 이 라인 하나만 선택하고 엔터. 자, 우리가 제가 설명은 엔터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스페이스를 많이 써요. 명령어랑 손이 이제 그 엔터는 좀 멀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많이 쓰시면 되고 저는 엔터라고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영어 2 스페이스 하시면 돼요. 영어 2 엔터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우선은 실선 선택 방법으로 이렇게 3개만 선택해서 스페이스 여기도 선택을 해서 영어 스페이스 하면은 지워지죠. 자 얘는 실선으로 잡아야 될까요? 점선으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헷갈리시면은 두 가지 다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손에 익으시면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점선으로 잡아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 선택하면은 아니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선택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영어 스페이스 하시면은 지워지고 있네요. 자 이게 지우는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인 명령어를 배워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2D 그릴 수 있는 라인인데요. 자 L이라고 제가 단축키를 바꿔놨고요.
L 엔터 하시면은 자 L 쓰면 여기 올라가는 거 써지는 거 보이시죠?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이라고 써있네요. 자 폴리라인 다중 라인을 시작하래요. 그러면 클릭을 일단 제가 임의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next point of polyline 다음 점 폴리라인의 다음 점을 찍으래요. 그러면 클릭을 또 아무데나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점을 찍으래요. 근데 press when enter when done 이라는 게 뜨죠. 완료됐으면 엔터 눌러라. 근데 완료 안 됐다고 생각하고 더 찍어 볼게요. 자, 요 정도 찍어 보고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엔터 또는 스페이스. 우리는 스페이스라 그랬죠? 눌러 주시면은 라인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라인을 임의로 한번 그려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자, 라이노에선 좌표 개념이 있어요. 거의 모든 2D나 3D 툴에는 좌표 개념이 있죠. 자, 설명을 드리면은 위치값이에요. 위치값. 제가 만약에 라인을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점, 제가 첫 번째 클릭한 점, 두 번째 클릭한 점,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점에 좌표가 존재해요. 위치값, 즉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점들, 모든 위치에 주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이 표를 보면서 절대 좌표로 그리기라고 해서 자, 알아볼게요. x, y로 그리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면은 자, x라고 여기 글씨가 있고요. 가로 부분에 라인이 있고 화살표가 있네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가로축이 x축이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이 점의 좌표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 자, x, y로 표기를 해요. 가로, 세로. 그러면은 자, 가로만 볼까요? 가로를 보면은 6이네요. 6, 세로만 볼까요? 3에 위치하고 있죠. 6, 3의 주소를 가져요. 자, 이 접해 주소는 6,3이고요. 그러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찍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가로 세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를 보면은 마이너스 4, 세로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에요. 좌표가 이렇게 이게 좌표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어떠한 도형을 그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따라서 그려 볼게요. 먼저 이렇게 어떠한 기본 도형이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부터 클릭 써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그려 나가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자, 일단은 L 엔터 해서 자, 클릭을 해도 되지만 좌표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0, 0 여기다가 넣었어요. 스타트 오브 폴리라인 시작점을 0, 0을 넣은 거예요. 엔터 하시면 시작점이 0, 0에 찍혔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점의 좌표. 자, 여기가 0이라고 보고 여기 부분은 가로로 80을 갖죠. 세로는 0이죠. 세로는 0. 그래서 80, 0 엔터. 왜 그러냐? 가로 세로예요. 여기가 0이라고 보고요. 가로 80. 세로는 x축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0이죠. 다음 두 번째 점. 자, x, y 가로 세로예요. 80, 20 이겠죠. 그래서 80, 20 엔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자, 이 길이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는 가로가
70이고요. 세로는 20이겠죠. 그래서 70, 20. 자, 그 다음 점은 x가 70, 4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 보시고 저는 임의로 일단은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요한 점이, 자, 여기서 여기 끝에를 찍으면은 라인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 그렸으면은 열린 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만나게, 이렇게 만나게 그려주는 라인을 닫힌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 넥스트 포인트 폴리라인 프레스 웬 던, 그 옆에 가로로 추가 옵션들이 있어요. 자, 클로즈 옵션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밑줄 거진 게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C 부분에 밑줄이 거 있죠. 영어 C 스페이스 하시면은, 자, 제가 점을 여기다가 안 찍어도 자동으로 이어줘서 닫힌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좌표 개념을 가지고 얘를 그려보시는데, 마지막 점은 클릭 그리시다가 마지막 점은 C 엔터 하시면은 요렇게 닫혀요. 마지막 점은 클로즈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화면 잠깐 멈추시고 그려보신 후에, 자, 얘도 화면 잠깐 멈추시고 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려보실 때 얘를 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워주시고 다시 얘를 그리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상대 좌표로 그려볼 건데요. 자, 상대 좌표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했던 건 절대 좌표였어요. 절대 좌표. 이미 좌표 주소가 정해져 있었죠. 자, 여기는 상대 좌표라고 해서, 자, 제가 L 엔터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데나 0,0 지점이 아니라 0,0 엔터 했을 때 찍히는 지점이 아니라 아무데나 찍어볼게요. 여기서 L 엔터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은, 자, 이 치수를 볼까요? 여기를 찍었다고 볼게요. 오른쪽으로 80을 이동하는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80을 가려고 했더니 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없죠. 여기가 0지점인데요. 빨간 선과 녹색 선 교체하는 이 부분이 0,0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x가 몇이 왔는지 y가 몇이 왔는지 알 수가 없죠. x가 몇, y가 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지금 방금 찍은 점을 0으로 만드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R을 써주시면은 컴퓨터가 여기가 0,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R 써볼게요. R 해서 여기가 0이라면은 이 좌표는 80,0이겠죠. 그래서 R 뒤에다가 80,0 써주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은 바로 써지고, 다시 R을 입력하고 여기가 다시 0이 될 거예요. 여기가 다시 0이 될 거예요. 0, x로 변화가 없죠. 위로 20 올라가니까 0,20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또 그려볼까요? 자, R을 넣어주면 또 여기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치수가 여기 있죠? 10, 마이너스 10, 세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0, 마이너스 10, 0 엔터 됐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자, x로 변화가 없으니까 0,20 이런 식으로 요거 그려주시면 되고, 얘도 한번 그려보시고 얘도 한번 그려보시고. 2D 라인은 우리가 좀 반복 연습을 많이 해볼게요. 왜냐면은, 자, 2D로 우리가 3D 물체를 그려볼 거예요. 2D가 가장 기본이에요. 얘를 잘못하면 3D도 못 그리기 때문에 얘를 좀 연습을 꼼꼼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려보신 다음에 각도에 대한 개념까지 잡아 볼게요. 각도에 대한 개념.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하나는 절대좌표, 하나는 상대좌표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길이 값과 각도를 알 때 그리는 방법, 각도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R, 길이값, 부등호, 각도값. 우리가 각도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각도 모양을 꺽쇠 모양으로 뭐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모양, 부등호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그려 나갈 건데, 자, 얘는 물론 R 50,0 해도 되지만 이 두 번째 점 라인을 그릴 때 R 50,0 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 개념 각도 값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라인 위에서는 한 가지 각도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중앙에다 점을 찍었을 때 다음 점을 찍을 때 자, 오른쪽이 0도예요. 오른쪽이 0도. 자, 점을 찍은 다음에 점의 오른쪽이 0도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올라가면 플러스 방향, 내려가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90도,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360도 또는 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이 모양을 그려 볼 건데 먼저 클릭 써 있죠? 여기서부터 그려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그려셔야 되세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자, 얘는 못 그려요. 제가 일부러 치수랑 각도를 안 드렸어요. C 요거를 사용해 보시라고. 자, 그려 볼게요. 클로즈를 사용해 보시라고 안 그려놨어요. 자, 조금 공간이 없어서 겹치더라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그려볼까요? L, 엔터. 첫 번째 점은 일단은 임의의 점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구조가 R, 길이값, 부등호, 각도값. 그러면은 R, 길이값 50이죠. 다음 점이 R, 50. 그 다음에 Shift 쉼표 누르시면은 부등호가 그려져요. 그 위치에 있어요. 쉼표의 위치에. 자, 부등호, 각도값.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 0도.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각도값 0도, 엔터. 그려졌죠. 자, 그 다음 점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점이죠. 그래서 길이값 80, 각도값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0도, 올라가면 플러스니까요. 플러스 80도네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자, R 80, 부등호 80,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 길이값이 40이죠. 그래서 R 40, 그 다음에 부등호 각도가 몇일까요? R 40 부등호. 자, 오른쪽으로 간 게 0도, 내려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0도네요. 마이너스 160 엔터 하시고 얘를 이어주는 거는 자, C 엔터 하시면 닫히죠. C 엔터 라인에서.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 얘도 한번 자, 다시 제가 좀 오래 있을게요. 요렇게 그래서 멈춰 두시고 그려보시고요. 얘도 멈춰 놓고 한번 그려 보시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그려 나가셔야 되세요. 요까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스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스냅이라는 거를 사용해 볼게요. 스냅은 자, 무슨 딸깍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자, 오스냅이라고 버튼이 있죠. 오스냅을 클릭해서 켜줄게요. 자,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해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위에 있는 거를 그릴 건데요. 아래에 있는 그 라인들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자, 여기 뭐 엔드, 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다 체크를 풀어 볼게요. 그래서 오스냅을
켜주시면은 여기 체크할 수 있게 뜨거든요. 그래서 AND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오스냅이 뭔지 살펴볼게요. L 엔터 라인을 그려볼 건데, 자 끄고 먼저 해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여기다가 딱 맞게 그 사각형의 꼭지점에다가 딱 맞게 찍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정확히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스냅을 켜주고 엔드 포인트를 키면은 엔드 포인트는 라인의 끝점이에요. 끝점. 그러면은 자 END인데요. 클릭하고 제가 만약에 가까이 다른 라인의 엔드 포인트 쪽으로 가까이 가면, 라인의 끝점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자 이렇게 글씨가 뜨면서 자석처럼 딱 딸깍 붙어요. 딸깍 붙어요. 그럼 클릭해 주면은 정확히 딱 붙을 거예요. 라인이 아무리 확대를 해도 완벽하게 붙어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는 라인의 끝점이고요. 자, 니어 포인트를 볼까요? 니어 포인트는 근처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떠한 라인의 근처 부분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라인 선상의 아무 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많이 쓰는 걸 먼저 해볼게요.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는 어떠한 라인의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자, 여기 중간 미드라고 뜨면서 딸깍 붙어버리죠. 여기 자성이 미드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CEN 센터점인데요. 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 L 엔터 항상 명령어를 실행해서 어떠한 점을 찍어줄 때 자성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원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CEN 뜨죠. 그쵸. 이때 클릭해 주시면 중심에 찍혀요. 이 옆에 부분에 찍히는 게 아니라 CN 센터가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은 중심에 점이 찍혀요. 센터 인터섹션 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섹션 교차점이에요. 어떤 두 개의 라인이 교차되어 있을 때 여기 교차된 부분에 자성을 잡아주는 스냅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쿼드런트까지 볼게요. 쿼드런트는 L 엔터 해서 보면은 자 원은 시작점이랑 끝점이 없죠. 개념상 시작점도 중간점도 끝점도 없죠. 그래서 원의 상하 좌우로 점을 잡아줘요. 내분할한 원을 내분할한 점을 쿼드점 또는 4분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4분점이고요. 그래서 스냅만 가지고 얘를 그려볼게요. L 엔터에서 자 우선은 엔드 포인트가 필요하겠네요. 엔드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L 엔터로 라인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종료를 했어요. 만약에 명령어를.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더 누르면은 바로 전에 실행한 라인이 활성화가 돼요. 자, 제가 미드 포인트를 킬게요. 미드 포인트 켜주시고 미드 포인트까지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끝점으로 이렇게 또 그려주시고 어디가 또 있을까요? 여기도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 보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는 쿼드점이 켜져 있어야 되네요. 쿼드라고 마우스 쪽에 뜨죠. 쿼드점, 그리고 여기도 쿼드점 그려주시고, 자, 쿼드와 쿼드로 이렇게 그려 나가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좀 라인의 도움을 받을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라인이 있고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를 그렸던 거예요. 라인은 얘였어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얘였고요. 자, 지금은 여기 아래쪽에
탄젠트 투 커브라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이거를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걸 많이 쓸 거니까 지금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자 얘를 클릭 해주면은 접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접선은 자 얘를 라인으로 커드점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라인이 뭔가 X자로 교차가 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자 접한다는 뜻을 볼게요. 탄젠트는 접한다 라는 건데요. 자 이 점에 원과 라인의 기울기가 동일하지 않죠. 이 점에서 자 라인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고요. 원의 기울기는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동일하지 않아서 각이 져 보이고 X자로 교차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점에서 봤을 때 라인이 요렇게 라인의 기울기는 요렇게 되고요. 원의 기울기는 요렇게 되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탄젠트 투 커브로 그려주시게 되시면 접하게 그려져요. 라인이 기울기가 두 점의 기울기가 원과 라인의 자, 이 점 볼까요? 이 점에서는 원의 기울기, 라인의 기울기 동일하죠. 그러면은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여요. 이쪽도 마찬가지. 다음에 탄젠트 투 커브로 위쪽과 아래쪽 클릭 교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위쪽을 클릭하면 얘처럼 되고요. 이쪽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위쪽과 아래쪽. 다음에 아래쪽과 아래쪽. 이렇게 해서 자 스냅을 사용해서 그려 보았고요. 요것도 자 화면을 멈춰 두시고 연습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2D 부분을 조금 나가 볼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도 쭉 따라하면서 따라 해볼게요. 자 원을 그려볼 거예요. 원은 C 엔터 하시면 서클이에요. 서클 C 엔터 하시면 되고 센터 투 서클 하면은 센터 오브 서클 원의 중심을 잡으래요. 클릭해주면 원의 중심이고요. 라디어스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에요. 제가 O 엔터 하면은 반지름 5짜리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길이가 5라는 거죠. 지름은 요 길이. 반지름은 반쪽 길이. 그래서 원의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중심과 반지름 값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C 엔터로 자, 중심 클릭하고 반지름 뭐 예를 들어서 20 엔터 수치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자, 이 중심과 반지름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원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엔터로 봤을 때 여기에 2포인트와 3포인트와 탄젠트 보이시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먼저 2포인트로 그려볼 건데 밑줄이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P에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P 엔터 하셔도 2포인트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는 방식은 한 점 클릭, 두 점 클릭 하시면 그려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포인트고요. 3포인트로 그려볼까요? C 엔터 서클 3포인트는 영어 5에 밑줄이 가 있네요. 5 엔터 한 점 클릭, 두 점 클릭, 세 점 클릭. 어렵지 않죠? 자, 얘도 3포인트인데 삼각형 다시 연습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 먼저 그려볼까요? 클릭하고요. 자, R 해서 30,0 엔터 한 다음에 자, 각도 넣는 거 R 길이값 30이죠. 정삼각형이에요. 그 다음 부등호 각도값 120도 엔터 그 다음에 C 엔터 클로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라서 각도 생략했어요. 120도로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카피를 저는 해볼게요. 자, 서클로 3포인트 5 엔터 해서 끝점과 미드포인트와 3포인트로 미드포인트와 미드포인트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얘는 서클, 자 3포인트로 끝점과 끝점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삼각형 그려보시고 미드포인트로 잡아서 그려볼게요. 우선은 자 라인을 그릴 때 우리가 좌표를 그렸죠. 여기 이 라인은 한번 길이 값으로 그릴까요? 자, 아직 설명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자 길이 값 40이죠. 40 그냥 엔터 해볼게요. 40짜리 라인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직선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하면은 40짜리 라인이 그려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R30 길이값, 부등호 각도값 100 엔터, C 엔터 이렇게 그려서 서클로 3포인트 미드 하나, 미드 둘, 미드 셋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삼각형에 있는 라인과 원이 접하지 않고 있죠. 여기 점에 보면은 기울기가 다르죠. 라인의 기울기와 원의 기울기가 다르네요.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직선, 자 삼각형과 이 대각선 그려주시고 저는 복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접하는 거를 탄젠트라고 했어요. 접점을 탄젠트라고 하는데 C 엔터에서 보면은 자 탄젠트 기능이 있어요. 자 밑줄이 T에 있죠. T. 그래서 T 엔터로 해볼게요. 뭐냐 일단은 이 라인에 원이 접하고 있죠. 이쪽 라인에 그러면은 first 탄젠트 커브 그러면은 첫 번째 탄젠트 커브 이쪽이죠. 이쪽 대략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컨드 탄젠트 커브 아래쪽이죠. 이쪽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커브를 선택하래요. 근데 세 번째 탄젠트 커브는 모르죠. 그럴 때는 가로 쪽을 보시면은 라디어스가 있네요. 대신에 세 번째 탄젠트 값을 모르더라도 반지름을 알면은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R 엔터로 여기 나와 있죠. 10 엔터 그려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반지름을 모르지만 세 개에 접한다는 거를 알고 있네요. 세 개의 라인에. C 엔터로 탄젠트 T 엔터 해서 클릭 하시면 그려지죠. 그래서 원도 이게 원이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응용도 많고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넘어오실게요. 자, 요거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우리가 사각형까지만 그려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사각형 렉탱글 REC예요. 명령어는. 그래서 한쪽 모서리와 다른 쪽 모서리 클릭해 주면은 돼요. 제가 그려볼게요. REC 엔터 클릭 하면은 그려지죠. 근데요. 자, REC로 그렸을 때 이쪽 점 기준으로 해서 자, 골뱅이를 넣어도 돼요. R을 넣어도 돼요. 우리가 배웠죠? R 넣고 하면 여기 0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클릭해 줄 거잖아요. 클릭해 주고 나서 좌표를 여기 값을 넣어 줄 건데 이 값은 x, y 결국 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될 거예요. 제가 그려볼게요. REC 엔터 클릭하고 R 자 30, 30 엔터 하면은 이 점의 좌표가 30, 31이에요. 여길 0으로 봤을 때 그래서 30, 30이 되는 거고요. 얘도 그려볼까요? 자 R 20 가로 20, 30 세로 가로 세로 얘도 R 50, 10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REC 클릭하시고
20, 40. 아이고, 잘못 그렸죠? R을 안 넣었어요. R 20, 40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처음에 그렸던 거랑 같은 구조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라이노의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를 나갔고요. 화면 우클릭 드래그,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여기 탑 부분 더블 클릭했을 때 화면 내분할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명령어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려준다 라고 했던 거, 퍼스펙티브 뷰는 자 우클릭하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시프트 우클릭으로 드래그를 했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 서로 기능이 달랐다 라는 거까지 했고요. 자, 라인 그리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오늘 배운 라인을 가지고 응용을 하고 이 라인들을 가지고 3D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유롭게 사용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자, 오늘 그려본 라인을 편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라이노의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와 2D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라인을 편집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